안녕하세요. 스몰마케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 진출해서 중국 구매 대행 시장이 대폭 감소할 거다, 엄청 큰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보니까 초롱이랑 마동석 씨가 알리익스프레스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검색을 간단히 했는데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직구 상반기 1조 뚫었다. 하반기까지 하면은 2조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구매 대행 판매자나 강사들한테 어떠한 비아냥이나 비판을 받았냐면, 온라인에서는 비싸도 팔린다, 11번가에 아마존이 들어와도 큰 타격이 없었다, 중국 구매 대행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세 번째는 아직 동감을 해요. 중국 구매 대행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제가 비관적으로 봤던 포인트들이 전부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알리익스프레스가 마동석이라는 사람을 국내 CF 메인 모델로 세웠다는 점, 국내 피지사, 토스나 네이버 같은 국내 결제 대행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 CS 센터를 만든다는 점을 봤을 때, 이들은 그냥 단순히 사이트를 한글화 번역으로 올린 게 아니라 한국에 상륙하는, 즉 직접 진출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필레이트도 상당히 강화를 했고요. 국내의 메인 모델을 써서 광고를 하는 것은 여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서웠던 건 뭐냐면, 이들이 판매자들의 제품을 대폭 할인해서 990원, 1900원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게 할인해서 파는 할인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아마 그 수수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부담을 했겠죠. 이게 뭐가 무섭냐면, 고객들이 구매 경험을 하게 됩니다. 990원, 1900원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결제를 해요. 근데 물건이 상당히 빨리 오고 문자 메시지로 어디에 왔는지 추적도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국내 판매 플랫폼으로 인식을 하게 돼버렸다는 것은, 앞으로 알리가 국내에서 그냥 스쳐 지나간 유행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나라 판매 플랫폼을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앱 사용자 순위에서 3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지마켓 바로 밑이에요. 오늘 이 기사를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구매 대행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상반기에만 1조 4천억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라고 하면 올해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매출일까요? 국내에 없던 수요가 갑자기 생겨서 저걸 구매한 걸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국내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하던 그러한 소비들이 할인이나 직접 구매 형태나 어떤 프로모션에 넘어가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그 다음에 그 구매 대행을 할 때 안 올까봐, 아니면 반품이 문제일까봐,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중국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을 꺼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알리가 해결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알리도 하나의 구매처, 판매 플랫폼, 물건을 파는 데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 2021년에 1년 내내 1조 3천억이었어요. 직구 구매자가. 여기 구매 대행 포함이겠죠. 근데 상반기에만 지금 1조 4천억, 하반기에는 2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알리라는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매출이라면 너무나도 긍정적이겠죠. 구매 대행 사업이 아직도 전망이 좋다, 더 성장할 것이다, 아니면 1조 4천억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히 경쟁을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 대행 사업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구매 대행의 사업 모델은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돈을 버는 사업이에요. 정보의 불균형이 뭘까요? 제가 구매 대행 판매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중국의 어떤 사이트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중국에서 직접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1688이 됐던 알리가 됐던 어디가 됐던 거기에 있는 사진과 물건을 가져다가 올려서 팔고 이것들을 중개해 줌으로써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소비자들이 이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고 문제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게 되면 나를 통해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 시장이 작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앱 서비스 분석에서 보면 월별 쇼핑의 사용자 MAU라고 합니다. 한 달에 몇 명이나 방문하는지 이 MAU에 따르면 알리는 500만 명이 들어왔는데 티몬이 387만 명, 유메프가 351만 명, 옥션이 322만 명을 했어요. 티몬, 유메프, 옥션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알리에서 방문을 하고 물건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앱으로요. PC를 통해서 접근하는 사용자는 제외한 거예요. 그냥 앱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3위가 진마켓인데 600만 명, 약 70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4등이 될 텐데 아마 중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면 제가 봤을 때는 3위권까지는 안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아직도 배송기간이 느리다. 배송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9,000평 규모의 물류창고를 계속 확장한다 이겁니다. 물류까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간 투자를 바라보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송기간 5일은 무조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더 많은 구매자들이 알리에서 물건을 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넓은 시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월천만원, 월천만원, 아니면 뭐 퇴근 후에 3시간 하고 몇백만원 벌어요, 몇천만원 벌어요. 이런 이야기만 보시지 말고 과연 내가 이 시장을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충분히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인가? 아니면 점점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각오를 세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실패를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봐야 됩니다. 같은 역량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확대되는 시장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국내에 이런 시장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중국 구매 대행이 그동안 물건만 등록하면 팔려요. 자동으로 올려놔도 팔려요.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동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반자동만 이야기를 해요. 완전 자동은 더 이상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수동이나 반자동은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추세면 수동이랑 반자동도 얼마 못 갑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배우신다면 해외 구매 대행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빨리 익힌 다음에 소량으로 수입을 해서 내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소량 수입만이 제가 봤을 때는 해외 구매 대행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일부분의 사실을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월천만원 벌어요? 아니면 아직 구매 대행 안 됐어요. 여봐요. 잘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구매 대행 방법도 완전 자동부터 시작해서 반자동, 수동 이런 식으로 죽어갈 것이지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꾸준히 잘 매출을 내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알리한테 자기네들의 아이템을 뺏기기 시작을 하면 수익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시장으로 내려올 거예요. 구매 대행이 노동력이 많이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뽑아서 물건을 등록한다거나 CS를 처리했는데 요즘엔 자동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인원으로 훨씬 많은 물건을 올리고 많은 CS를 처리할 수 있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수익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시장, 초보자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이거는 시장이 좁혀 들어갈 때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되고요. 대량 판매, 대량 사입을 하시던 분들 아니면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살아남아서 소수의 시장 지배자들이 생기는 그런 모델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반기가 되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어떤 창업을 결정하실 때 정말 고민해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많이 테스트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중국 구매대행 충분히 매력이 있고 프로그램만 잘 활용하면 매출을 볼 수 있는 시장이지만 이 시장이 계속 시장이 쪼그라드는 게 너무나도 데이터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 200만원 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차별점을 만들어내고 경쟁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불경기가 왔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최대한 안정적이고 롱런할 수 있는 곳에 생각을 많이 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